You think I'm stupid?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고액 체납자 6,800명의 이름을 국세청이 공개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이 3배 가까이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돈 뭉치를 깜깜한 보일러 신안에 숨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고액 세금 언제 갖고 하실 겁니까? 예, 제가 또 인천에 또, 반갑습니다. 고향이시죠? 예, 이들 고향입니다. 예. 자, 여기저기 중학교역 보호자도 나오고,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뭐 대밭인가 뭐. 지금 저희가 정리하는 체납자들은 그 고액 상습 체납자. 고액 상습, 뭐 악성,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뭐 한복으로 정태수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 거기도 갔다 왔어요? 예, 강원대학교 아마 전에 이사장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한번 갔다 왔더니 아마 그 학교에서 한 70억 정도 이렇게 횡령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분들이 그 종죽당이 서구 왕길동에 있어요. 아, 서구 왕길동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합류했죠. 예. 아, 이쪽하고 또 이제 관련이 있군요. 예, 예. 아니, 근데 그러면 가서 그렇다고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뒤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지방세 세무 공무원들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가택 수색하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아, 너무 다소곳하게 계세요. 왜 계속 이러고 계셔가지고. 아, 여기 가지가 있어. 아, 벨트를 매셔야 돼. 그럼 지금 이제 그 가실 분이 이제 그 제이모 씨인데 이분이, 어우, 체납이 상당하네요. 예. 지금 뭐 체납액이 거의 한 1억 8천이면은 지방세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10배에 해당하는 국세도 안 냈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해서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예. 예. 2010년도부터 9년 됐습니다. 저 액수만. 예, 묵을 때는 저희가 출장을 여러 번 네네네. 다녀오긴 했는데 그때마다 와이프가 이제 없다. 남편은 행방불명이다. 아, 행불이다. 네, 사업도 배우자 명의로 지금 어. 같은 비슷한 업종으로 하고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그 회사에다가도 가봤는데 네. 남자 사장님이다. 와이프가 사장이 아닌 듯한 정황들이 좀 충분히 예, 그렇게 예, 정황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갖고 와야 되니까 이게 이런 거 갖고 오시는구나. 아, 그래서 그냥 그러네. 이게 예, 이삿짐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아.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고가의 뭐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아, 오늘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 예. 자, 그럼, 예. 지금 매매가가 5억 한 6천 정도. 어우야. 아파트 가격이 여기 많이 올랐네. 일산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저 있는 게 확인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하고 오면은 그쵸, 뭐. 집을 비워버리니까. 예, 그렇겠죠, 뭐. 그런 거. 예. 사실 요즘 이제 뭐 핸드폰 이런 게 있으니까 보고 이제 안 계실 척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뭐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없나 본데요. 계세요. 그 경비실에 그 사람 있는지 없는지 여기 혹시 한번 확인 좀 해줄래요? 예, 선생님 혹시 선생님 되시죠? 공장 신중추 가시면서 감면받은 사항은 아시죠? 그리고 나서 2년 이내에 매각하셔가지고 그 추징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그 미국에 모기지로 터졌을 때 예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 나는 경우도
가자 그러고 은행 지원장이 자꾸만 매매로 가자고 예. 그게 그 리가 없나? 이큰 금액은 내가 어디다 방법이 없잖아요. 선생님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강원도 오늘 누구 만난다고 나갔던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여기 선생님께서 여기 이호에는 거주하시죠? 저는 뭐 밖에서 생활하는 게 거의 다반제예요. 그만 선생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문을 강제 개문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압수수색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 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장기간 그 선생님 아니 장기간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아직 죽는 사람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렇잖아도 내가 좀 찾아가려고까지 했다가 이렇게 해서 저기 했는데 10년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좀 힘들게 하나. 아무튼 뭐 알겠는데 참 겨우 나네요. 제가 그렇게 크게 무슨 얼마나 배를 잡으시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제가 뭐 사업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아직 죽는 사람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겨우 나네요. 또 답변이 비슷비슷해요. 다들 매뉴얼이 나름대로. 시작일 때 30년 된 거고 알고 가지고 차로 10년 된 거고.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네가 좀 해주라.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다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요즘에 최근에 저희가 체납 처분을 좀 유예해주고 그다음에 종합복지 서비스로 좀 연계하는 방향을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하고 지금 협업해서 하고 있죠. 이렇게 소득이 없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오래된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금이 방치되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산세라고 가산금, 세금에 세금을 계속 붙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못 낸다고 막 이제 와서 막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오면 또 큰 소리를 되게 많이 쳐요. 시장 나와라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서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금이 뭐 시장 윗분들한테 얘기해갖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세법에 의해서 5년 뒤면 바뀌는 대목을 뭘. 그래서 세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데 막 그러는 분들이 막 많아요. 요 분은 어떤 상황인지 좀 간단하게 좀. 이분은 2019년도에 서구 왕길동 부동산을 팔아갖고 양도소득세 10% 지방소득세를 8천만 원 정도가. 근데 그러면 저기 뭐 이분이 저기 딱 팔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고 이 부동산도 아내 명의. 네, 아내 명의로 돼 있는데 이부 체납자 주소가 거주지가 공장. 공장. 네, 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지는 여기군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확인을 해봐서. 계세요?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청에서 왔거든요. 네, 여기 선생님 계시죠? 지금 안 계세요? 어머니 다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우리 일단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인천시청에서 나갔다고.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우리가 이거. 예. 그러니까 자녀분 들어가시라고 그러시고요. 잠깐, 예, 이거 여기 하시죠. 어차피 저희 다 뭐 이렇게 모자이크. 아니, 이쪽은 일단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뭐 음성 다 일단 표시되니까. 일단 앉으시죠. 말씀하실 분만 놔두시고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는 집행하러 온 겁니다.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나가라 말라라 그거는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체납에 8,200만 원 체납에 있는데, 예, 그거 지금 어떻게 납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납부를 해야겠죠. 네, 아시죠? 체납. 있는 거. 근데 주소는 왜 서구 왕길동 공장 쪽으로 그쪽으로 해놓으셨어요? 서구 아무것도 아니라 본가예요. 네? 본가. 공장지대하고 이렇게 그 주소가 그렇다는데 거기가 본가예요? 그건 잘못하신 거고. 네. 여기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고. 네. 그쪽에 계속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사모님 명의로 돼 있잖아요. 왜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본가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 집은 저 저기할 때 와이프가 친정에서 저기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고 그 땅 때문에 그쪽에 있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간 거예요. 그게 무슨 땅이 그 땅이 그 저번에 원래 본가가 어머니 혼자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쪽에 아니 여기서 서구 왕길동이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굳이 본가로 해서 왔다 갔다. 아니 그건 제가 정비하는 거죠.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여기 거주를 안 한, 거기 거주를 안 하고 여기 거주하시면서 주민등록 쪽을 해놓으시고 다니시니까 그렇게 찾으러 다닐 때 힘들어요. 선생님 만나러 뵈러 다닐 때. 아니 전화 안 통화해서 사줬으면 저기 있죠. 뭘 우리 직원이 여기 오고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그 자동차 압류권 관련해서 사모님하고 통화했어요. 사모님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알바하고 있어요. 어떤 알바 하고 계세요? 커피숍. 커피숍? 사모님 택배 일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건 운수 쪽이고 네. 나 알바하고 그거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도 하고 명의만 하고 알바를 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도 거기도 하고 두 개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하고 있는 두 개 다? 거예요. 작년에 티볼리 에어 사셨죠? 네. 작년이 아니고 2017년인가 그렇죠? 그건 카니발 아니에요? 아니야. 그 카니발이 작년이었고 카니발이 2019년 7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거는 무슨 돈으로 사신 거예요? 그거 다 할부잖아요 지금. 아니 할부래도 세금을 체납하고 계시면서 그런 차를 또 새로 구입을 하고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계시니까 예? 아드님 여기 거의 계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가택 수색을 할게요. 보십시오. 네. 네. 찾아봐. 그럼 세금 문제 앞으로 어떻게 내셔야 돼요? 솔직히 금액이 큰 건데 그 뭐 진짜 1, 2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가요, 이 집이?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서구 청라 국제도시 한 5, 60 나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있는데. 편하게 있는 없는데 네. 여기도 가방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명품 가방. 프라다도 나오네. 쓰지도 않은 거네. 작도 있을 텐데. 작품이 있어. 안 쓴 건가? 이거, 아니, 이건 어디 가서 저기인가? 외국 가서 사온 거 같은데. 이건 구찌야? 가방도 많네. 알바하시면서. 핸드백이 아이고. 아니, 알바하시는 분 치고는 명품이 너무 많은데요? 네? 짝꿍이 있으시다. 나중에 가서 저희가 보면 돼요. 아니. 이것도 구찌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다 집행해서 가져가시는 예, 압류해서 가져가야죠. 그래서 그거를 네. 오늘 제가 각서를 써드릴게요. 나중에 각서요? 아, 그러니까 다 일단 수색을 해보고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번 그 상태를 보고 그때 결정할게요. 뭐 의지가 좀 있으시면 이거 또 가져갔다 또 찾아오시느니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각서를 써드리고 필요하시면 각서를 써드리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거 사실 이거 압류해서 가져가야 돼요. 응? 이런 금부치 같은 것도 이거 다 압류해갖고서 우리가 이거 다 가져가야 돼요. 네. 우선 가봅시다. 좀 나가서 얘기를 해보죠. 근데
뭐 이렇게 좀 많이 또 나오네요 보니까. 양도 30년산도 있고 뭐 반품들이 꽤 있고. 그럼 이거 다 가져갔을 거야? 예? 어떻게 할까요? 가져갈까요? 부셨으면 그래야지 한대라도 더 가질 것 같은데. 네? 그래야지 이 얘기도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대출 뭐 유수리를 하든 아니면 뭐 분납을 하든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저기를 해드릴 테니까. 약속을 믿고 150만 원부터 이제 분납을 하시다가 여유가 생기시면 더 주시는 걸로. 그러면 저기 이혁순 반장이 쫓아가서 확인해갖고선 돈 내는 거 확인하고. 응? 확인하고 철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소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세금은 뭐 어쨌든 뭐 이건 뭐 죽을 때까지 내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좀 가서 작은 액수라도 내겠다는 좀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게 세금이라는 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세금을 잘 쓰고 잘 걷고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